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두 자릿수 확진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비율도 20%에 육박했습니다. 어제 코호트 격리된 괴산의 병원에서 확진이 잇따른 가운데 이 병원의 협력병원인 음성의 병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또 제천에선 간호사가 확진되는 등 병원 내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는 성탄절 연휴에 항공권 예약이 몰리고 도내 대부분 교회와 성당에서도 예배와 미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보건당국은 연말 모임과 여행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얼마 전 한파 속 길거리에서 숨진 노숙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여럿 있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의 허점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북부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도내 확진자는 모두 646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고 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아서 개인 방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퇴원 과정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와 코호트 격리됐던 괴산 성모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병원 입원 환자와 직원 등 273명에 대해 검체 검사를 벌였는데 11명이 추가 확진된 겁니다. 청주에선 50대가 두통과 미열 증상을 보여 확진됐고 공군 간부 1명이 해외 위탁 교육 후 입국 진단검사에서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사흘 동안 10명이 넘는 목욕탕발 확진자가 나왔던 증평에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평구는 지역 내 교회 60여 곳에 대면 예배 자제를 요청했고 목욕탕 업계는 자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연일 두 자릿수 확진이 이어지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일에 400명을, 지난 11일에는 500명을 넘어섰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확진자 100명이 추가됐습니다. 게다가 600명을 넘기는 데는 이보다 이틀이나 빠른 닷새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비율도 20%에 달합니다. 무증상자도 많이 발생했고 잠복기에 있는 사람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확진자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또한 불필요한 모임과 회식을 피하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김장 모임과 교회에 이어서 이번엔 병원발 집단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괴산 지역 병원과 협력병원인 음성의 한 병원에서 환자 6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또 제천에서도 코호트 격리 중인 종합병원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성의 한 병원에 임시 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24명의 확진자가 나온 괴산 지역 병원을 진료차 방문했던 환자 6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협력병원이에요. 여기서 있어 하시는 분들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병원으로 진료차 방문을 하거든요. 갔다 오신 이력자 중에서 나온 거예요. 음성군은 이 병원의 환자와 직원 780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병원 전체를 코호트 격리했습니다. 또한 이 병원과 같은 장소의 별도 건물인 H병원의 환자 등 300여 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특정 질환 환자로 지정병원 입원이 불가하여 병원 자체에 별도의 병상을 준비하여 격리 치료할 예정입니다. 제천에서는 간병인 확진으로 4층 병동이 코호트 격리 중인 종합병원의 간호사가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제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2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제천시 내 모든 택시에 비말 차단막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택시 운전석과 승객석 사이에 투명 차단막을 설치하여 밀폐 공간에서의 감염병 전파를 충주에서는 하수 처리장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직원 31명이 자가격리됐고 시청 3개 부서 관련 공무원 1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시행 여부는 사실상 오는 성탄절 연휴 기간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방역당국은 여행객과 종교 행사와 관련한 방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인터넷 항공권 구매 사이트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금요일 오전 청주를 떠나 일요일 오후에 되돌아오는 제주행 항공권이 유독 높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일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많게는 6배, 6만 원 안팎의 가격을 보이고 있는 이번 주말 항공권과 비교해도 최대 10만 원이 넘는 가격 차를 나타냅니다. 그만큼 성탄 연휴를 틈타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2단계로 상향된 뒤 주춤하던 여행객이 다시 큰 폭으로 늘면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에는 친척들과 제주 여행을 다녀온 청주 50대 부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관광객뿐 아니라 성탄 연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충북도 내 교회나 성당의 대규모 성탄절 행사는 취소됐지만 개별 미사와 예배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북도는 좌석수의 20% 이하 입장 제한 등 현장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배는 볼 수 있게 지금 이만 제한하면서 볼 수는 있으시니까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면 아마 점검을 나가지 않을까. 사실상 연휴 기간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다시 한번 연말 모임이나 여행 등의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10도에 달하는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숨진 50대 노숙인과 관련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50대 남성은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었음에도 제도의 허점과 주변의 무관심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 기자와 안정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박 씨는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몸이 아프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함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30만 원의 치료비도 낼 수 없는 처지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박 씨는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거리 노숙인이었는데요. 거리 노숙인들은 의료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홀로 여인숙에서 살다가 몇 달 전부터 노숙 생활을 해온 박 씨는 보건복지부가 치료비를 대납해주는 노숙인 의료급여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상이 석 달 이상 보호시설에서 생활한 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의료 안전망이었던 긴급 지원 제도와 행여 환자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각각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 존재 여부 등을 증빙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 거리 노숙인들에겐 활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게 몇 가지를 충족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여기저기도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못 가는 분들도 생길 수 있어요. 사고 당시가 새벽 시간대라고 하지만 이 같은 제도들을 사전에 누군가 알고 있거나 확인해줬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박 씨는 가림막 하나 없는 편의점 탁자 위에서 숨졌습니다. 박 씨와 같은 거리 노숙인이 추위를 피해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없었던 걸까요? 노숙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는 일시 보호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자리와 응급처치 등 일시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9곳이 설치돼 있지만 충북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청주시에서는 서원구에 12칸짜리 방이 있는 여인숙 한 곳을 노숙인들의 임시 거처로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일시 보호시설처럼 응급조치 기능은 없는 임시 잠자리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시 박 씨는 잠시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여인숙 대신 거리를 택했습니다. 부천에 이 시설을 가시는데 가려느냐, 이상이 안 간다, 집이 어디냐, 이렇게 내려주면은 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고 당시 경찰은 박 씨의 의사를 따랐다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노숙인이 동사 등의 응급 상황에서 발견된 경우 경찰은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지자체로 인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노숙인 중점 보호 기간인 12월부터는 거리 노숙인을 응급 잠자리 시설로 안내해 동사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도 좀 더 꼼꼼히 만들어서 또는 실무 부서에서 그것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끔 주기적인 교육, 훈련, 매뉴얼화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빈약한 노숙인 보호시설과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말뿐인 중앙지침이 박 씨 죽음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장 지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유기적 협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시점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된 청주시의 조정 해제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기존 조정 지역인 인천 중구와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청주시는 제외됐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9곳, 대구 7곳 등 총 36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AI 검사를 받은 닭의 출하 검사 증명서 유효 기간을 7일에서 2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농장에서 AI 검사를 받은 닭이 도축되기 전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증명서를 발급받고 이틀이 지나 출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고압용기 누설로 지난 8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청주시 내수읍 도원 수소 충전소가 오늘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다만 고압용기가 교체되는 내년 6월까지는 오창 수소 충전소와 같이 충전량이 50% 정도에 머무는 감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청주시는 장기간 수소 충전에 불편을 겪은 관내 운전자 192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 카드를 무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신임 청장에 윤영섭 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 담당관 과장이 임명됐습니다. 충북 진천 출신인 윤영섭 신임 충북청장은 1996년 공직에 입문한 후 창업생태계 조성과장,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충주 상고회의소는 의원총회를 열어 현 강성덕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했습니다. 강성덕 회장은 향토기업인 충주산업의 평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 회장까지 오르는 셀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으로 지난 임기 동안 만성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등 충주상이 정상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원대학교와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협약에 따라 중원대학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학업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삼성산소 주식회사에서 200만 원, 동아강제에서 3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제1새마을금고 20만 원, 국일신협 10만 원, 사직일동 최도영, 최경수님 각각 5만 원, 사직일동 윤석진, 김동헌님 각각 5만 원, 사직일동 임태종님 3만 원, 산남동 김영희, 심재훈님 2만 원, 사직일동 이남수님 2만 원, 산남동 김영옥, 오덕영님 각각 1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직일동 대성로에서 만원, 사직일동 민경임님 만원, 사직일동 오수환님 만원, 사직일동 김호영, 이현주님께서 각각 5천 원의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적십자사와 함께 새해 1월 말까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CJB 8시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